가명 세진 씨가 직접 겪었던 소름 돋는 경험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텐데 자그마치 4탄입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그 히스토리를 알고 오셔야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다. 그쵸? 오늘 이야기만 그냥 갑자기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세진 씨가 얼마나 많은 그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1, 2, 3탄에 이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당장 기억에 나시는 얘기들은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어릴 때부터 왜 귀신을 보고 계속 귀신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그때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근데 병원에 안 가는 것처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익숙해지고 오래되신 분이 왜 저한테 굿을 했냐. 네, 바로 본격적인 굿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글쎄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굿을 보통은 뭐 신기가 있다 하면은 뭐 가리굿이라고 해서 이런 신명을 확인해보고 또 이분이 약간 빙의기가 있다고 하면 빙의굿이라 해서 빙의를 해보고 또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조상 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되게 빠르게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한테 구술을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도 저한테 점을 이미 2번이나 보러 오셨었고 계속해서 자신이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심하게 이상하다. 뭔가 화가 욱하게 올라온다든지 예전에는 안 하던 욕을 막 심하게 한다든지 거의 다른 사람이 빙의된 것 같은 행동을 보였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알아차리는 바람에 저를 믿고 저한테 구술 의뢰를 하게 되셨는데 신기한 게 오늘 할 얘기는 막 이전에 막 귀신 보고 이런 얘기는 끝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구술하는 과정 중에 제가 발견했던 어떤 귀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 손님과 함께 제가 이제 구술하기로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만 근데 이 아저씨는 누구지? 근데 이 아저씨 조상도 아닌데 왜 붙어있지? 40에서 50대 사이의 아저씨고 객사했나? 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했었어요. 이 아저씨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세진 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 아저씨다! 이런 반응을 당시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 아저씨 얘기입니다. 세진 씨의 남편은 자영업자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세진 씨가 마침 남편의 가게에 필요한 게 있어서 가게에 혼자 들렸다가 서프라이즈도 해줄 겸 남편을 기분 좋게 그 가게가 엄청 크다 보니까 업소용 청소기를 꺼내가지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가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중간에 남편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어서 짠! 나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 라고 이제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했더니 남편이 뭐야 감동인데 내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갈게! 이런 대화까지 나눌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그런 달달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에이 기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가게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너를 돌아서 어떤 특정 구역에 가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암전이 된 것처럼 주변이 새카매지더니 마치 무당이 화경을 보는 것처럼 그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이 모든 곳이 다 어둡게 변하면서 나무 데크처럼 순간 싹 바뀌더니 이 장소가 눈앞에 발 밑에 웬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순간 보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눈앞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혼잣말로 어머 이 아저씨가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밝은 가게로 돌아왔대요. 근데 세진 씨가 이때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곧바로 손을 덜덜덜 떨면서 남편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전화를 받더니 이제 세진 씨한테 뭐야 왜 또 전화했어? 뭐 방금 통화했는데 보고 싶어서 다시 전화했어? 라고 했는데 세진 씨가 씩씩거리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어놓고서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남편은 왜 그래? 라고 했고 세진 씨는 오빠 여기 이 자리에서 사람 죽은 거 왜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가지고 옆에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잠깐만 하더니 그 술자리를 놓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진정해 너 왜 그래? 거기서 무슨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세진 씨는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저씨가 죽었잖아. 그걸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했으면은 내가 혼자 밤중에 겁도 없이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이렇게 설쳐되겠어? 그러자 남편이 아니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순간 남편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맞다! 거기 최 사장님! 이라고 하면서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던 거야.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진짜로 아저씨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었었냐면은 남편이 이 가게를 인수하기 직전에 원래 사장님 이름이 최 사장님이었대요. 근데 이 자리가 원래는 목욕탕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 사장님이 운영하는 목욕탕이었던 거야. 근데 정말 장사가 잘 되고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던 그 자리였는데 명절에 어떤 아저씨가 거의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혼자 와가지고 수면실 같은 데서 누워있다가 큰 수건을 덮은 상태로 계속 누워있다가 죽은 지 한참 뒤에 발견을 했던 거야. 그리고 세진 씨가 서서 영상통화를 걸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수면실이었대요. 와. 근데 아까 왜 세진 씨가 순간 화경처럼 나무 데크로 쫙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 공간이. 그 수면실에 그걸 봤던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야 맞다 나 이거 인수받기 전에 최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긴데 거기 사람 죽었다고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세진 씨가 청소기고 뭐고 진짜 다 그냥 내팽개치고 거기를 진짜 나 살려라 하면서 그대로 뛰쳐나왔대요. 가게를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목욕탕은 당시에 그 가게가 장사가 되게 잘 됐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죽은 뒤로 진짜 신기할 정도로 손님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왜 막 거기 사람 죽었대 이런 소문이 돌아서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때 이 남편분이 그 가게를 샀던 거야. 인수를 받았던 거야. 그럼 남편분은 모르고 사신 거네요? 아니지. 가게를 인수할 때 그 최 사장님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사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근데 신경 쓰지 마 라고 했고 남편분은 아까도 얘기했죠. 워낙 이런 거에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이 다 공동묘지고 사람 안 죽어간 땅은 어딨어요. 옛날에 전쟁통에 뭐 여기도 다 사람 죽었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그걸 신경을 안 쓰셨던 거야. 남편분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가게를 싸게 사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잖아. 근데 갑자기 오밤중에 와이프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아저씨가 죽은 거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남편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분한테 이런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난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 보는 중에 잠깐만 근데 이 아저씨 누구예요? 누워있는 사람 객사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조상은 아니네? 라고.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제가 짚어냈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굿할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약간의 그런 빙의기도 있었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풀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에 이 아저씨도 같이 풀어드렸었거든요. 어쨌든 남편분이 하는 가게에 계속 붙어 계시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혹시 아저씨가 계셔서 그런지 제 장사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저씨가 가셔서 이제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아저씨를 그때 풀어드릴 때 아저씨가 저는 어쨌든 그 가게를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실려가지고
근데 그 가게의 메뉴 중에 뭐가 되게 안 나가네? 라고 제가 맞췄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서 그것도 나가게 해줄게, 잘 나가게 해줄게 라고 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오셨을 때는 다행히 지금 가게가 더 잘 되고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가 특정될까봐 정확하게 어떤 걸 하시는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지금도 장사도 되게 잘 되고 그 아저씨도 잘 풀어드렸다. 어떻게 보면 그 아저씨도 진짜 논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또 잘 닦아드려서 옷까지 새로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뭔가 좀 신기가 있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보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외부의 가게에서 객사하신 분까지 제가 다행히 봐드리는 바람에 그분까지 풀어드렸고 제가 만약에 안 봤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 아니에요. 그분 문제만 해결하느라. 네. 근데 이분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남자 아저씨도 그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연고도 없고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게 돼서 선생님이 잘 봐주셔서 정말 논하셨네요, 그분은. 제가 잘 봐드리기도 했고 또 그 손님도 제가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또 그 전에 또 이상한 일도 있었고 그 뛰쳐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진짜 잘 보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거의 그 공간에 청소기로 미는데 그 공간이 순간 영화처럼 싹 바뀌면서 바로 발 앞에 그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무당하셔야죠. 그러네요. 그 넓은 공간에 딱 정말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게. 그 네. 수면실 딱 네. 거기를 짚어낸 게 그러면 그분 이제 무당이 되시는 건가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잘 보시냐면은 물론 이것도 진짜 거의 영화처럼 잘 보시는 얘기였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또 신기했던 얘기가 아주 친한 친구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에도 그 할아버지랑도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장례식장을 가게 됐었대요. 그러면서 어머 할아버지 되게 건강하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대? 라고 했고 친구는 모르겠어 그냥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친구를 바라보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순간 확 지나가더래. 뭐였냐면은 이거 되게 디테일해서 되게 놀랬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화경에서 보이는 모습에는 할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열고 세면대로 가서 양치인지 아니면 머리를 빗으셨는지 세면대 앞에서 서 계시다가 세면대 바로 옆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옆에 변기통이 있어가지고 변기통에 앉으시는 순간 변기통 바로 앞에 저승사자가 서 있더래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변기통에 앉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저승사자랑 눈이 마주치면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하고서는 그대로 꼬꾸라지셔서 돌아가셨던 거야. 저승사자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이분이 친구를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확 지나가더래. 그 저승사자가 서 있는 모습과 할아버지가 저승사자를 보고 놀래갖고 심장마비 걸린 모습까지.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혹시 근데 할아버지 변기에 앉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것까진 모르는데? 변기에 앉아 계신 것까진 몰라. 그냥 저기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가셨다고만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례가 끝날 때쯤에 듣고 나서 보니까 변기에 앉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그 정도면은 무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셨대 라는 말 한마디에 그게 스쳐갈 정도면 그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맞추신 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지만 나는 우와 저승사자 보고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구나에 좀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무당이 보는 영역은 그냥 심장마비로 가셨네를 보지만 이제 그분은 되게 맑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심장마비로 가셨네 이 결론만 보이는 거지.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진짜 저승사자를 보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가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돌아가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던 어떠한 병이 뭔가 재발을 해가지고
뭐 어지러워서 돌아가신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심장마비는 보통 그냥 저는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그냥 심장마비다가 끝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심장마비를 걸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심하게 놀란다든지. 근데 그게 저승사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를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거야, 저도. 아,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아, 원래 뭐, 나이가 있으셨는데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보고 놀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뭔가 우리가 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가셨네? 라든지 아니면 그냥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네? 여기를 결론만 보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승사자랑 눈이 마주쳐갖고 놀래고 심장마비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놀려면 제가 알기로 이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놀라면은 저승사자를 보고 얼마나 놀랬으면은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게 좀 무섭긴 했었거든요. 놀라운 거. 예. 그 좀 되게 무서운데 그것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망자가 심장마비로 가셨구나라는 것만 알지 그 저승사자 눈이 마주친 것까지는 상상을 안 하잖아. 그 과정까지는. 근데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제가 천도제를 했던 많은 여러 고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때 혹시? 라는 생각까지 같이 들면서 물론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진짜 잘 보시죠, 이분은?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 폐쇄공포증이 있으세요. 근데 폐쇄공포증이 생기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대요. 그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날따라 유독 차에서 내리기가 되게 피곤하고 우리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괜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하고 나서 차에서 안 내리고 민기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 저도 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도 그날따라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안 내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리기가 피곤하지? 라는 생각에 괜히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제 재미도 없는 핸드폰 게임도 그냥 하는 척을 하다가 올라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앞 유리창에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왜 우리 시야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걸어가나 보네 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아주머니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쳐다보고 다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뭐야 지하 주차장에서 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아줌마 뭐 쌍꺼풀 수술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깐만 저거 선글라스 아니잖아 라는 생각에 다시 고개를 들어서 아줌마를 쳐다봤는데 아줌마는 여전히 저기서 저쪽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다시 보는 순간 그거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구의 검은 홀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귀신이란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컸으면은 새카맣게 컸으면은 이분이 그냥 순간 흘낏 봤을 때는 뭐야 선글라스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옆모습에서 약간의 앞모습에서 옆모습에서 뒷모습으로 저 멀리 걸어가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봤더니 발목 밑으로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소름 끼쳐요. 근데 이때 이분이 얼마나 놀랬으면은 이때 이후로 폐쇄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잘 못 있으신대요. 그때 많이 놀라셨나 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일반인만 볼 뿐만 아니라 신기하더라고요. 무당도 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예약을 하고 점을 보러 오시기 전에 예약을 잡고 텀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마음은 내일 당장 보고 싶은데 왜 호신마마는 내일 당장 못 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집 앞에 급하게 당일로 점을 보러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점집 중에 아무 데나 그냥 막 허름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고 죄송한데 오늘 점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점을 봤대요. 근데 무당은 마침 집 앞에 나와 있었고 이 분을 보자마자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앉아 계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제 이분께서 먼저 점집으로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당 안으로 되게 이제 겁을 내면서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되게 실제로는 되게 밝고 약간 단아하신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신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점집을 딱 들어간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순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뭐야 신이 다 떴잖아 이 아줌마. 신도 없는데 예전에 그동안 빌었던 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 버릇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네? 신 없어?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빌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벌어먹고 사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놀랬대요. 어머, 이런 신성한 점집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조심해야겠다, 티 안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랬던 거는 이분은 평소에 절대로 빌어먹는다 라든지 빌어서 산다 라든지 신이 다 떴다라는 이런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이 막 술술술 나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런 거 티 안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신당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무당이 들어왔고 자기 앞에 앉아서 점을 보는데 그 무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속으로 뭐야 돈 버리는 셈 치고 오늘 그냥 놀다 가야겠네?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실제로 궁금한 것들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제 무당이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관심도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실컷 하다가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왜 왔어? 라고 해서 이분도 관심 없는 걸 얘기했더니 그 무당도 관심 없는 얘기에 대해서만 그냥 실컷 얘기가 끝났대요. 진짜 잘 놀다 가셨네요. 네. 근데 가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 게 요즘 이제 막 무당 뭐 리뷰니 막 이제 좀 어떻게 쇼츠, 릴스 이런 데서 어떻게 무당 쪽으로 요즘 워낙 그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조회수 올리시려고 많은 분들이 막 무당이랑 뭐 기싸움하고 온 썰 막 이런 거나 뭐 용한 무당집 갔는데 뭐 실제로는 뭐 안 용한 거 뭐 본 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막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뭐 원래는 되게 뭐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갔더니 신이 다 떠있더라 라고 되게 막말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그게 조회수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막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아이씨 내가 발가락으로 차도 저 정도 차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은 프로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당도 똑같아요. 이걸로 해서 남의 기운을 봐주고 평생을 벌어먹고 사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손님이랑은 안 맞을 수는 있어도 그 업으로 평생을 하셨다라는 거는 프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에이 신이 다 떴더라 내가 갔더니 나 기싸움 해갖고 나 기싸움에서 이기고 왔음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만하고 그분들한테도 당장은 조회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멀리 봤을 때는. 그래서 나 센 캐고 나 기존 세임 이런 거 막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 되려면은 이분이 1, 2, 3, 4탄에서 보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인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아 제가요 근데요 그 수원에 그 땡땡 점집 아시죠? 막 강남에 누구 도령 아시죠? 제가 거기 보고 왔는데요 거기 신이 다 떴더라고 얘기하시는 손님들이 실제로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혼내요. 오히려 당신이 뭔데 그 사람 지금도 그걸로 손님 잘 보고 살잖아요. 그럼 그냥 당신이랑 안 맞는 거고 당신 조상이 안 보여준 거 그건 당신 탓이요라고 저는 혼내거든요. 오히려.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래도 프로는 프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동안 그 사례나 이분이 해왔던 게 있잖아요. 진짜 너무 거의 정말 무당 뺨칠 정도로 오히려 무당보다 더 잘 맞추시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화경 보는 속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오 찐인데 저도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진짜 이분이 만약에 무당하시면 보러 가고 싶어요. 한번 점사 한번 봐주시면 안 되냐. 네. 너무 신기한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정도 보시는 분이 아 제가 근데 그 집 갔더니 신이 다 떠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면은
그건 맞다. 제가 이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정도랬지만 보통 분들이 그냥 왠지 내 친구가 이혼할 것 같았는데 진짜 이혼했음. 그리고 나 그 점집 가가지고 봤더니 신이 다 떴었음. 이 정도는 사실은 정말 세 발의 피라서 그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1, 2, 3, 4탄까지 얘기할 정도로 진짜 너무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오만하다기보다는 진짜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떠한 신명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가지고 야 여기 신 없어. 그냥 용돈 주고 간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분은 속으로 혼자 생각하신 거고. 그치. 네. 다른 분들 이제 나하고 그쵸. 릴스 약간 뭐 가? 나 잘난 척 하려는 거고 이분은 되게 조심스럽고 어쨌든 겉으로는 질문하고 잘 끝났으니까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그때 점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점을 보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굿을 하게 되신 거죠.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선생님 저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어디 지역에 저희 집 앞에 바로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그때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그분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는 다른 무당들이 신이 뜬 게 보이고 이러세요? 되게 예민한 주제긴 해요. 잘 물어봤어. 근데 보이죠. 보이는데 굳이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왜 우리 무당들 중에 막 그런 거 컨텐츠 찍잖아요. 막 누구는 신이 떴고 막 요즘 신이 너무 떠가지고 뭐 누구 무당이 신이 떴고 막 진짜로 손님들 중에 그걸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디 점집 갔더니 뭐 다른 점집을 욕하시면서 거기 뭐 신이 떴다고 그런 얘기. 그건 진짜 무례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생각해요. 자기가 되게 잘 불리는 분들은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나무도령 있잖아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데 제가 그분들 보고 왔는데요. 세상에 그 진짜 못 보신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저는 그 저한테 왜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러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모들도 그렇고 평생을 되게 잘 불려오셨던 이모들도 그렇고 실제로 잘 불리고 되게 자기 일에 집중하시는 무당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신이 뜨든 말든. 그래서 저도 이모들을 보면은 실제로 잘 모르십니다. 다른 무당들에 대해서. 물론 무당이 봤을 때 신이 좀 선명하게 안 보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미 정상적인 짓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님한테 뭔가 막 과하게 좀 이렇게 거의 이건 삥이죠. 삥을 뜯는다던가 뭔가 명품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이성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무리한 굿을 자꾸 시킨다던가 막 나이가 막 20살도 채 안 됐는데 막 대출을 막 고금리 대출을 받게 시킨 다음에 막 굿을 하라고 한다든지 일단 그런 행동으로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각 개개인이 다 잘 피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각자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잘 불리시고 하시는 이모들의 사례로 봤을 때 이모들도 이제 굿당에서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남한테 진짜 관심 많아요. 어떤 무당들 중에 꼭 담배 이렇게 피면서 다른 무당은 어떻게 하나 뭐 머리 벗나 막 진짜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1호방에 그 무당은 에이 못 불리게 생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2호방에 걔는 옷차림이 그래서 잘 근데 그런 분 치고 잘 불리는 분 없습니다. 보통 잘 불리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뭔가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실력자들은 자기 자신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를 확인하지 남이랑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점 보러 가셨을 때 유독 다른 무당들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막 근데 거기 무당 뭐 어쩌고 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자격지심이라서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맞아요. 진짜 관심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이 사람 점 봐주기를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다른 무당들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거는 안 맞죠. 사실 필요가 없죠. 이분한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어쨌든 이분께서 무당의 신까지 본 거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와는 지금은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매우 잘 가고 있고
여기까지 4탄까지 이제 가명 세진 씨의 긴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사연과 또 제가 좀 지난주에 빡센 굿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빡센 빙의 굿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얘기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는 굿 얘기를 또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또 신기한 경험을 하셨거나 또 주변에 또 조금은 좀 기묘하고 좀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설명도 잘 해드릴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많은 감독님 분들께. 아, 감독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역이든 맡겨만 주시면. 그러면은 뭐 에로 배우도? 저는 좋은데 근데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거북하시지 않을까. 오, 역시 상우 씨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